안녕하세요. 저는 제조회사에서 품질 관리 일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유일한 가족입니다.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날 때부터 엄마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식까지 키우며 산다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을지 엄마를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남편 잡아먹었다고 시댁에 갖은 구박을 당했을 때 외할머니께선 엄마에게 그냥 갓난아기 시댁에 맡기고 혼자 나오라고 하셨대요. 애는 친할머니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엄마에게는 다시 새 출발하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안고 시댁에서 도망치셨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대요. 그리고 저 하나 아등바등 키우며 열심히 사셨고요.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도 엄마는 이루 말할 수 없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가 학교 졸업 후 직장을 가지고 나서도 엄마는 일을 하셨어요. 현재도 청소 건물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한테 짐 되는 일 없게 하시겠다며 아직까지 일하시는 엄마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더 잘해드리고 꽃길만 걷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난 저는 엄마를 힘들게만 했네요. 특히나 제 결혼으로 인해서요. 건실하고 성격 좋은 남자 만나서 저희 엄마에게도 시부모님께도 잘하면서 단란한 가족 만들어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참 남자 보는 눈도 없나 봅니다. 골라도 그런 형편없는 놈을 골랐으니까요. 그 남자는 회사 언니가 소개해줬습니다. 제가 일하던 산업단지 안에 있던 또 다른 회사에서 자재팀으로 일하던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외모만 봤을 땐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끌렸던 건 성격이 정말 유쾌하고 재밌더라고요. 능글맞고 농담도 잘하고 여자들 재밌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농담 잘하고 분위기 재미있게 푸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또 제가 마음이 외롭고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더 그 남자를 좋게 봤던 것도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회사 규모는 작아도 성실하게 회사 잘 다니는 것 같았고 저에게도 잘했고 성격도 재밌고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좀 빨리 결혼까지 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곤 엄마밖에 없었다 보니 외로움 같은 게 늘 있었거든요. 내 가족을 빨리 만들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오래 만나보지 않고 이르게 또 신중하지 못하게 결혼을 덜컥한 것도 있긴 했어요. 그때 당시엔 남편의 단점보다는 내 눈에 괜찮은 것만 보려고 한 게 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힌트 같은 게 있었을 텐데도 그때는 마냥 다 좋게만 생각했어요. 콩깍지 단단히 씌인 것처럼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그 남자 한마디로 남편감으로 참 별로인 남자더군요. 남편 역시도 결혼하고 나니 주저없이 원래 성격이 다 드러났고요. 연애할 때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만나 밖에서 데이트를 하니까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완전 게으르고 집에서 나갈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집에선 뭘 하냐고요? 저랑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집이라도 괜찮죠. 하지만 그 남자는 혼자서 방에 처박혀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총게임이요. 저는 사람이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손도 안 씻고 방으로 달려가 발가락으로 컴퓨터부터 키더군요. 그리고 나선 안 나오는 겁니다. 지 먹을 음식만 싸들고 와서 방문 걸어 잠글 때도 많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현질이라고 게임에다가 돈도 엄청 썼더군요. 남편은 두 눈이 시뻘개져서 밤을 새우면서 게임을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나들이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웬걸요. 새벽 4, 5시까지 게임하고는 낮에는 내내 잠만 잤죠. 무슨 PC방도 아니고 먹다 남은 컵라면이나 핫바봉지는 책상에 그대로 쌓아두고 당연히 집안일은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그런 걸로 몇 번 싸우고 설득도 하고 달래도 봤어요. 결혼도 했고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자고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자기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잔소리 들으려고 결혼한 줄 아느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결혼은 왜 했나 싶더라고요.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 일이라면서 저한테 미뤄뒀는데
반면 자기 부모님에게는 잘하라며 대리 효도도 시켰죠. 이틀에 한 번은 자기 부모님께 연락드리래요. 정작 본인은 결혼 전에 연락드린 적 거의 없다고 했으면서요. 시댁에 2주에 한 번은 찾아가서 저녁도 먹고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싫어도 꼬박꼬박 연락드렸는데 연락드리면 시부모님도 엄청 뚱하게 받으십니다. 제가 어색해서 애써 이것저것 물어도 그래 하며 단답으로 대답하실 때가 더 많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거면서 왜 굳이 이틀에 한 번 전화는 하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저도 남편에게 내가 시댁에 전화하는 거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네 엄마한테 내가 전화를 왜 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너네 엄마라뇨. 이제 결혼했으면 장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네 엄마가 뭐야? 그럼 뭐라 그래? 장모님이라고 해야지. 야, 오글거려. 뭐 드라마 찍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호칭이야. 드라마는 뭔 드라마? 장모님, 어우 싫어. 나 그런 거 못해. 그냥 나 알아서 부를 테니까 냅둬. 뭐? 그럼 나도 어머님 부를 때 너네 엄마라고 해도 되겠네?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흘겨보면서 그러더군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쪽박 맞고 싶냐? 그렇게 불렀다는 거 알면 우리 엄마가 너 가만 안 냅둘걸? 하면서 지 혼자 킥킥거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연애할 때는 분명 재미있고 쾌활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 매사 건들건들 진지함이라고는 없으면서 삑딱 성질에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결혼 극 초반부터 내가 저 인간 뭘 보고 결혼을 했나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할 때 엄마는 저희 남편을 그닥 좋게 보지는 않으셨어요. 엄마가 지켜보니 남편 성격이 결혼하면 제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 콩깍지가 씌어있을 때라서 엄마한테 그런 사람 아니라고 괜찮다고 도리어 편들고 그랬는데 이래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나 봐요. 남편은 도대체 저러고 살 거면 왜 결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지 맘대로였습니다. 제가 기분 나빠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저희 엄마를 부를 땐 너네 엄마라고 불렀는데요. 그런 예의 없음도 유전일까요? 저희 시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굉장히 없으셔서 애초에 저희 엄마를 지칭할 일이 별로 없으셨고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지칭할 때 너네 엄마라고 잘 하셨죠. 너네 엄마가 이거 준 거야? 너네 엄마는 뭐래? 등등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속상하고 기분도 참 나빴지만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식사 준비 돕고 과일 내오고 설거지하고 어머님 아버님 얘기도 다 들어드리고 반면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폰게임하거나 아니면 지방 들어가서 잡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 집 가자고 하면 가진 핑계대면서 안 갔어요. 저 혼자 가라고 하면서요. 완전 하나부터 열까지 지 편한 대로만 하려는 성격이었죠. 저도 그걸로 참 많이 싸우고 부딪혔습니다. 연애 때는 별로 싸울 일이 없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저도 결혼에 대한 후회를 참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관절 쪽을 다치신 거였습니다. 엄마는 큰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희 집과는 1시간 거리로 떨어져 사셨는데 엄마 집 근처에는 그런 큰 병원이 없고 저희 집 근처에는 병원이 있었죠. 거동도 불편하시다 보니 일도 쉬시게 됐고 좀 길게 통원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셨기 때문에 결국 저희 집에 와서 지내시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하니 남편은 무슨 못 들을 소리라도 들은 양 펄쩍 뛰더라고요. 아, 너네 엄마랑 어떻게 같이 살아? 그럼 어떡해. 왕복 2시간 거리를 매번 다니실 순 없잖아. 왜 못 다녀? 다니면 되지. 다리가 불편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시냐? 그래서 얼마나 있으실 건데? 넉넉 잡고 2달? 2달? 미쳤냐? 저는 너무 섭섭해서 말했습니다. 미쳤냐라니. 엄마가 다치셔서 우리 집에서 통원 치료 받으시게끔 하겠다는 건데 그게 미쳤냐 소리까지 들을 일이야? 2달은 너무 심했잖아. 아 싫어. 이 집 당신만의 집 아니야. 나도 반 냈거든. 잊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피해 끼친 거 있어? 왜 이렇게 질색하는데?
피해 지금 끼치려고 하시네. 불편해서 어떻게 살라고. 어차피 집에 오면 방에 처박혀서 게임한다고 나오지도 않잖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내 집에서 왜 불편해야 되냐고. 참 너무하더라고요. 속으로 불편할지언정 말이라도 좋게 할 수 있을 텐데 남편은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보고 저에게 지 기분 나쁜 건 다 털어놨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내가 저런 인간이랑 왜 결혼했을까 였습니다.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치료받으러 다니셔야 된다는데도 남편은 펄쩍 뛰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고요? 남편 전동 킥보드 사주고 달랬습니다. 남편은 전동 킥보드 사고 싶다고 계속 노래 불렀고 저는 그거 위험하기도 하고 비싸다고 반대했었거든요. 남편은 전동 킥보드 제 돈으로 사주면 저희 엄마 모시는 거 허락한다고 그랬고 더럽고 치사했지만 일단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모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사위 보기 미안하다고 눈치를 많이 보셨는데 그게 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킥보드까지 사주면서 합의를 했음에도 같이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틈틈이 저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너네 엄마는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으실 거야? 아직 있으신 지 몇 주 되지도 않았거든? 불편하다고. 팬티 입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불편한데 내가 킥보드도 사줬잖아. 그건 그거고. 그러면서 남편은 시부모님께는 말 안 하기로 해놓고 홀랑 시부모님께도 일러 바쳤더군요. 어머님 전화 와서 저한테 집에 너네 엄마 계신다며? 네. 통원 치료 때문에 2달 정도만. 2달? 아휴, 세상에 얼마나 우리 영조가 눈치 보일까. 영조 씨랑 얘기된 거예요. 너네 엄마도 참 염치 없다. 나 같으면 그냥 버스 타고 치료 다니겠다. 기어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딸네 집에 얹혀 살고 싶으시디? 치료받으러 다니시는 건데 어떻게 왕복 2시간을 버스 타고 다녀요. 너네 엄만 사이 불편한 것도 없으신가 봐. 저는 진짜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너네 엄마 거리면서 함부로 말하는 걸 듣자면 금방이라도 이 결혼 때려치우자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텐 둘도 없이 귀하고 감사한 엄마인데 왜 이런 취급받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엄마한테 정말 죄송했죠. 남편은 그 와중에 상사랑 또 부딪혔다며 그냥 회사 그만두고 아는 형이랑 사업하고 싶다고 그만두면 안 되냐면서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그나마 회사 성실히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전에도 회사를 수없이 옮겼고 회사 다닐 때도 동료 사이에서 트러블도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대출 좀 받아서 사업하면 안 되냐 그러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저는 정말 질릴 대로 질렸죠. 저는 제발 그만하라고 그냥 회사 다니라고 왜 자꾸 그러냐 그랬고 결국 남편은 자기 맘대로 못하게 하냐면서 네가 뭔데 그러냐고 따지고 또 싸우고 엄마한테 참 못 보일 걸 많이 보였네요. 그러다가 엄마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내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이 갑자기 곰탕을 포장해서 집에 오더니 저희 엄마 계시던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장모님, 곰탕 사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저는 그 순간 우리 남편 아니고 다른 남편이 들어왔나 싶었어요. 세상 다정한 말투로 장모님이라고 하고 엄마 드시라고 곰탕까지 사온 겁니다. 뭐야? 곰탕이 원래 뼈나 관절에 좋잖아. 내가 일부러 사왔어. 여기 맛집이래. 제가 어리둥절하게 보자 남편은 지가 음식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해서 음식 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배달 음식 주문해도 멀뚱하게 핸드폰만 하고 있어서 제가 항상 차리고 치우고 다 했거든요. 엄마도 어리둥절해하며 나오시더라고요. 남편은 엄마에게 가더니 웃으면서 의자까지 빼서 앉으시라 하는 겁니다. 장모님, 곰탕 드셔보세요. 여기 맛집이라 유명해요. 자네가 사왔나? 그럼요. 우리 장모님 드리려고. 저는 남편이 약을 먹었나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요. 그전에는 장모님 불편하다고 퇴근하고 오면 지방에 처박혀서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밥도 쟁반에 담아서 지방으로 따로 넣어달라 했던 인간입니다. 저희 엄마랑 같이 먹기 싫다고요. 그런데 웬일로 곰탕 사와서 저희 엄마 밥까지 차려드리는 거였죠. 도대체 저 인간 꿍꿍이가 뭔가 싶어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주말에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거 엄청 달고 맛있는 사과야. 일부러 주문했어. 갖고 가서 사부인께 드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도 생전 뭘 챙겨주시는 분이 아닌데 밀양사과 한 박스를 주시면서 사부인께 드리라는 겁니다. 너네 엄마 갖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절대 순수한 이유는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어요. 남편과 어머님의 꿍꿍이가 뭔지요. 남편이 저희 집 얘기를 하면서 사업 자금 좀 장모님이 보태주시면 안 되냐 그랬거든요. 그제야 알게 됐죠.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지. 저희 엄마가 계속 살던 오래된 아파트가 재개발 확정이 된 걸 남편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지은 지 엄청 오래된 아파트에 사셨어요. 저도 계속 거기서 살다가 결혼을 했고요. 제가 살 때부터 재개발 이슈는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쉬운 것도 아니고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고 엄마도 나중에는 기대 없으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진짜 재개발이 되려고 한 건지 저 결혼할 때쯤 그런 소문이 다시 돌면서 집값도 그참에 조금씩 오르고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진짜 조합이 설립됐다고 하는 겁니다. 조합 설립으로 이미 집값은 5천만 원 이상 호가가 올랐고 재개발 시행 확정만 나면 억 단위 프리미엄이 붙는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걸 남편이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갑자기 사위 노릇하면서 잘하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갑자기 사부인 하면서 잘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그걸 알게 되니 진짜 얼마나 괘씸한지요. 차라리 계속 너네 엄마 거리는 게 덜 괘씸했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하도 예의 없이 저희 엄마더러 너네 엄마 거리길래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예의를 못 배웠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애초에 호칭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 엄마에게서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 생각되니까 바로 장모님, 사부인이라고 호칭부터 바뀌잖아요. 그걸 보니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예의 있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사람 봐가면서 일부러 안 썼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와 저를 얼마나 무시한 건지도 너무나도 잘 알겠더군요. 저는 엄마께 여쭤보니 엄마도 재개발 건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온 동네가 들썩거렸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장모님 하면서 잘하려고 하는 게 재개발돼서 돈 좀 벌면 그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입장에선 얼마나 속상하고 씁쓸하셨을까요? 돈 없으면 불편한 너네 엄마고 돈 생기면 귀하신 장모님인가요? 저는 정말 더 이상 없어질 정도 없을 정도로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에게도 장모님 명의집 맞으시냐고 확인까지 했고 저한테도 말하더군요. 장모님 재개발하면 새 아파트에 들어갈 거냐고요. 그게 아니면 집 팔아서 프리미엄 붙은 거 자기 사업하는데 보태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사위 좀 도와달라면서요. 자기가 잘 되면 다 좋지 않느냐 하면서요. 참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장모 취급도 안 해놓고 돈 나올 일 생겼으니 그제야 자기가 사위니 뭐니 하면서 돈 받아낼 생각부터 하나요? 이 인간은 고쳤을 인간도 아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엄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죄송한데 나 이서방이랑 못 살겠다고. 바람을 피고 폭력을 쓰고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랑 결혼한 거 너무 후회되고 같이 살수록 정 떨어진다고. 차라리 애 없을 때 갈라서고 싶다고요. 엄마도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싫은데 억지로 참고 사는 게 엄마는 더 마음 아프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 빨리 갈라서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쯤 말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남편은 또 이번 주에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시댁은 뻔질나게 불렀고 뻔질나게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속으론 어떤 생각이 있었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나도 똑같이 한 번은 따져야겠다는 생각요. 그렇게 시댁을 갔고 저는 어머님 옆에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폰게임 하고 있고요. 다 됐다. 가서 아버님하고 용조 불러와 식사하라고. 네.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다 들으란 식으로 큰 소리로 말했죠. 야, 일어나. 너네 엄마가 밥 먹으래. 그 말에 남편도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멀뚱히 보고 주방에 있던 어머님도 나오시더라고요. 남편은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 너네 엄마? 그래, 못 들었어? 너네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니까 오라고. 제 말에 뒤에 있던 어머님이 인상을 쓰며 나오시더라고요. 너 지금 뭘 하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너네 엄마? 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너 뭐 잘못 먹었어? 어디다 대고 시어머니 부르는데 너네 엄마래? 옆에 있던 아버님도 미간을 찌푸리며 그러시더군요. 저 말하는 싸가지 봐라. 그렇게 평소에 어머님은 저희 엄마 보고 너네 엄마 거리고 남편이 저희 엄마 그렇게 부를 때도 한마디도 안 하셨으면서 제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발끈하시는 것도 웃겼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선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가 싶고요.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네, 저희 엄마 보고 항상 너네 엄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한테 똑같이 너네 엄마라고 한 거예요. 이 집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뭐가 어째? 야, 너 그만 못해? 너 미쳤어?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그랬죠. 야, 나 안 미쳤거든? 그 말에 어머님도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야? 방금 이 사람이 저한테 야라고 한 건 못 들으셨나 봐요. 되게 선택적으로 들리시나 보다. 얘 진짜 왜 이러니? 술 처먹었어? 남편은 지 혼자 얼굴 벌개지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 왜 이래? 나 말고 너네 엄마나 말려. 며느리한테 술 처먹었냐 그러고 있는데. 너 그만 못해? 그만 못한다. 왜? 우리 엄마 보고는 잘도 너네 엄마 그려놓고 내가 그러는 건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듣는 게 기분 나쁘면 하지도 말아야지. 난 무시하면서 본인들은 대접받고 싶나 봐. 너 말 다 했니? 얘 아주 웃기는 애네. 웃기는 애는 그쪽 아들이고요. 그쪽 아들? 이게 진짜... 어머님은 그 말에 막 저를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겁니다. 치기만 해봐요. 바로 경찰 부르고 고소할 테니. 고소? 네가 먼저 그쪽 아들이라고 안 했어? 그쪽 아들 뭐요? 내가 욕을 했어요? 뭘 했어요? 어디다 대고 치려고 위협해요? 손 하나 대봐요. 바로 신고할 거니까. 신고해! 나 그쪽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아들 도로 데리고 가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죠. 무능한 데다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내가 너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너 우리 엄마 보고 너네 엄마 거리다가 우리 엄마 집 재개발되는 얘기 듣고 장모님 이랬지?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여태까지 너네 엄마 어쩌고 하면서 불편하다 노래 부르다가 이제 와서 몇 번 장모님 거리면서 잘하는 척하면 우리 엄마가 좋다고 너한테 돈 떼서 사업자금 빌려줄 줄 알았니? 멍청한 게 못되기까지 해선. 그리고 어머님, 아니 아줌마, 사부인 보고 너네 엄마 거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몰라요? 저희 엄마는 한 번도 너네 엄마라고 말하신 적 없어요. 무식한 건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님도 똑같아요. 아내고 자시고 그럴 땐 가만히 있다가 며느리는 만만하세요. 나 이 사람하고 이혼하면 당신네들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어따 대고 내가 가만히 참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봐.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너랑 더 이상 안 살아. 결혼해서 내내 그 생각만 했어. 내가 그때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나 보다. 예의도 없고 못되기까지 한 너나 너네 집이랑은 이제 끝이야. 너네 엄마 아빠한테 도로 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방을 들고 나왔죠. 어머님, 아버님 제 뒤에서 쌍욕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나왔습니다. 남편 골목까지 따라 나와서 제 팔 잡고 난리치더군요. 너 진짜 미쳤냐? 대가리가 어떻게 됐어? 대가리는 네 대가리가 어떻게 됐지? 이걸 진짜? 쳐봐. 여기 사람 지나다니는데 어디 쳐봐. 바로 신고할 거고 너 콩밥 먹여줄 테니까. 뭐가 어째?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가 하면 로맨스야. 툭 하면 너나 너네 엄마, 우리 엄마 보고 너네 엄마 거리면서 무시하다가 집 재개발된다는 소리에 하루아침에 장모님, 사부인이야. 진짜 정 떨어진다.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짐 챙겨서 엄마 집으로 갔어요. 남편에게는 연락해서 협의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며 안 한다 버텨서 이혼 소장 날린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한테 이혼하면 저 가만 안 둔다고 협박 문자까지 보내길래 그거 다 캡처해서 소송하는데 자료로 썼고요. 남편은 저희 집이 재개발로 프리미엄 생길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이 저희 집을 지속적으로 무시했고 결혼 기간 동안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고요. 이혼하는 것도 참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빠른 일정으로 시행 확정이 났고 저희 집은 프리미엄 받고 집을 팔았습니다. 엄마나 저나 분담금 내고 새로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다고 결론 냈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 나서 이혼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혼인기간도 짧은 데다 애초에 다 반반으로 하고 시작한 결혼이다 보니 재산 분할은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게 힘들었죠. 그래도 끝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의 끝을 냈습니다. 다시 결혼 전 엄마와 살 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집을 옮긴 후 시세 차익은 엄마 통장에 잘 넣어두고 이건 엄마 노후자금이니까 엄마가 잘 갖고 계시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일부는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효도 한번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만 해드렸는데 엄마는 끝까지 저에게 뭔가를 주시려고만 하니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서둘러 한 건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결핍과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도 없고 형제도 없다 보니 복잡한 과정에 대한 결핍이 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더 외롭더군요. 남편은 결혼 후 저를 나몰라라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시부모님도 저를 동등한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혼 후 다시 엄마랑 같이 살게 되니 오히려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주는 엄마께 감사한 마음으로 늘 잘하고 살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쉬는 날엔 같이 데이트도 잘 즐기고 엄마와 대화도 많이 나누려고 해요. 한번 엄마랑 시간 잡아서 여행도 갔다 올까 싶고요. 엄마가 예전에 남편 잃고 저를 데리고 꿋꿋이 사셨을 때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 잘 모시고 지켜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사랑하는 엄마께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